그랑조 서희님의 사연입니다. 귀신과 맞는 파장. 여러분들은 혹시 일본 영화 잔예를 보셨는지요? 부정을 타거나 원념이 서린 장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안 좋은 파장이 다른 장소로 복붙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 적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무언가 이야기만 들어도 저주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몇 명이 함께 듣고 조사했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잘못되는 무언가 매우 찝찝한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 결말이 매우 사실적인 결말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겐 각자의 파장이 있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폐가를 찾아간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 그곳에 살고 있던 그것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점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파장이 맞아야만 그것이 옮겨오고 피해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냐와 안 보인다는 차이와는 조금 다르죠. 이제부터 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숙소는 거의 산속에 있다시피 한 콘도로 방 크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관리 때문에 그랬는지 1학년은 지하 1층, 그러니까 입구가 있는 1층과 한층 아래의 방들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반 순서로 남녀가 갈려서 방을 배정받다 보니 저희 반 여자애들은 지하 1층에 거의 구석방을 배정받게 되었죠. 한낮에도 복도에 불이 켜져 있고 밤에도 양끝에 비상용 전등과 감시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리 잡고 있어 실제로는 뭐 무서울 것 없는 방이었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언가 눅눅하니 비릿한 냄새가 나며 사춘기와 가깝던 여자애들에겐 매우 좋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특히나 신경 쓰였던 것이 이불이 들어있던 장롱이 놓여있는 구석자리였는데요. 가방들을 쌓아놓기에 적당한 넓이의 공간이 비어 있었지만 이미 몇 명의 예민한 여자애들과 저에겐 가방을 놓기에 꺼려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다들 우물쭈물하며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방에서 여자들의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첫 타자로 가방을 내려놓은 뒤에야 다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그곳에서 잠이 들 수 없다고 했던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편의상 주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영이는 침대 아래에 자신의 가방을 쑤셔넣은 채 본인과 베프 한 명과 함께 침대 자체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주영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원래 침대 체질이 아니었고 본능적으로 바닥에서 애들과 옹기종기 자는 것이 방의 기분 나쁜 분위기로부터 저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주영이와는 이렇다 할 마찰 없이 수학여행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그렇지 못했죠. 침대까지 차지하고 가방도 그 찝찝한 곳에 두지 않았지만 2박 3일 동안 어딘지 겁에 질려 있었고 심지어는 첫날 밤에 침대 아래에서 가방을 빼려고 할 때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기 손목을 붙잡고 뒤로 넘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새 하얀 손이 자기 가방끈을 붙잡고 있었다고는 했지만 제가 살펴보았을 때는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죠. 유독 예민했던 아이였으니 헛것을 보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때 침대 아래가 어딘가 서늘했던 느낌이 생각납니다. 결국 주영이의 가방은 몇 명 예민했던 여자애들의 가방과 함께 장롱에 저희가 쓸 이불을 비워내고 그 안에 두게 되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걸로 만족한 듯 했지만 주영이는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겁에 질려 선생님과 저희를 귀찮게 했습니다. 무언가 소리가 난다. 씻고 있는데 무언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는데 또 무언가가 나를 쓰다듬었다 등. 그러다가 수학여행 이틀째 밤에 교관이 저희를 앉혀놓곤 이 콘도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대학교에서 MT로 이 콘도를 찾아왔답니다. 여느 대학교 MT처럼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술을 사발로 따라주며 반강제로 먹게 하였고
신입생 여학생 중에 유독 흰 피부와 긴 생머리로 눈에 띄는 여학생이 주요 타겟이었다고 합니다. 여선배들은 투기로, 남선배들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장난치듯. 그렇게 무리하게 술을 받아 마시던 여학생은 술자리를 빠져나와 콘도 조리실에 숨었지만 취한 사람이 얼마나 잘 숨었겠습니까? 결국 쫓아온 남선배들에게 걸려 도망친 벌로 그 자리에서 또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여학생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하자 남자 선배들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시작했고, 여학생은 자신을 희롱하는 남선배들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적반하장으로 그중 하나가 짜증을 내며 여학생을 밀어버렸답니다. 그때 뒤로 넘어진 여학생은 조리대에 머리를 부딪히곤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 이 술에 취한 미친놈들은 사람을 부르는 대신 여학생들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그 이후의 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콘도 직원이 조리대에서부터 방으로 이어진 이 핏자국을 발견하곤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미친놈들은 그때까지 취기에 잠들어 있었고, 알몸의 여학생이 머리에서 흐른 피 웅덩이에 그 긴 생머리가 피로 떡이져 얼굴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은 끔찍한 몰골로 그리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웃긴 것은 그놈들은 그 뒤에 술로 인한 심신미약인가 뭐 그런 걸로 금방 풀려났다며 교관이 한숨을 쉬더군요. 방바닥에 남은 핏자국은 장판 아래까지 스며들어 결국 지우지 못하고 그대로 새 장판으로 가려버렸다며, 어쩌면 저희들 방 중에 하나가 그 방일 수도 있다며, 마지막 밤에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놀다 가라는 의미심장한 교관의 말을 끝으로 저희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애들은 교관이 일부러 가짜 이야기로 겁을 준 거라며 시끌벅적 떠들었지만 주영이는 딱 보아도 알 정도로 얼굴빛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친구가 다른 반의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하여 마지막 밤만 서로 방을 바꾸게 되었고, 다음날 버스 안에서 단체로 자자며 그날 밤은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그리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단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고, 주영이는 방송을 듣자마자 거의 씻지도 못하고 가방만 맨 채로 자기 혼자 강단으로 올라가 버렸지만, 주영이의 상태를 알고 있던 여자아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느긋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반에 철없던 놈 몇 명이 방으로 쳐들어오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저희를 무시하고 갑자기 구석자리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야야야, 야 진짜 있어! 와 대박! 뭐지? 하는 생각에 그곳으로 가보니 장판 아래의 시멘트 바닥에 검붉은 무언가가 마른 듯한 그런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동대장이 깜짝 놀라선 남자아이들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저희와 방을 바꾼 다른 반 여자애들이 첫날에 발견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어제 걔네들 교관 얘기 듣고는 기겁을 하더만. 야 근데 너희는 하필 방을 바꿔도 이런 방이랑 바꾸냐? 저희는 할 말을 잃고 행동대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쉽게 바꾸어 주더라니. 그렇다면 정작 사고가 있었던 방의 아이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고, 주영이는 아무런 사고도 없던 맞은편 방에서 그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이 되지만, 저희는 주영이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하필 파장이 맞았던 주영이가 맞은편 방에 있어 그것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요. 주영이는 수학여행 이후로 어딘가 기운이 빠진 채 한 달간은 넉나간 사람처럼 지내다가 다행히 기운을 차리고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살짝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유독 본인만이 두려워지거나 기분 나빠지는 곳이 있다면 당장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신과 귀신의 파장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